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국회 측의 최종 변론이 있었고 지금 현재는 윤 대통령 측 최종 변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이후엔 정청래 국회 측 법사위원장이 최후 진술을 할 예정이고 그 다음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후 진술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백 기자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윤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이 진행 중인데 그 다음에 또 정청래 위원장도 최후 진술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8시 반은 훌쩍 넘지 않겠습니까? 윤 대통령 최후 진술 말이죠. 일단 6시 45분부터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대리인단의 그 최후 변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시간 정도 잡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일단 7시 45분 그때쯤에 변론이 끝난다고 치면 그때부터요. 그 국회 소추위원단인 그 정청래 소추위원의 최후 진술이 진행이 됩니다. 한 30분 진행이 된다고 치면은 어쨌든 8시가 넘어서 그 대통령 측의 최후 진술이 시작된다고 보아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게 더 길어지게 된다면 9시를 넘겨서 끝나게 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상당히 늦어질 수가 있겠군요. 그럼 변호사님, 이제 만약에 오늘 최종 변론, 마지막 변론이 끝나고 나면 이제 재판관들이 평의를 열게 되잖아요. 그러면 재판관들끼리 어떤 의견을 통일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재판관 회의를 열게 되는데요. 그 재판관 회의에는 보고 안건과 의결 안건으로 구별이 돼서 진행이 됩니다. 당연히 탄핵 심판은 재판관 개개의 의견에 통한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의결 안건으로 처리가 될 것이고 개개의 재판관마다 본인이 변론을 진행하면서 작성을 해왔던 그 결정문을 토대로 주심 재판관이 쟁점을 정리하고 또 채택된 증거들을 통해서 형성된 심증을 통해 몇 차례의 평결을 거쳐서 최종 의결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지금 한 가지 변수가 지금 현재 재판관이 8명이잖아요. 한 명을 더 추가할지 말지 이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지금 헌법재판관이 9명인데 8명만 채워져 있죠. 지금 지난달에 그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이 임명이 되었지만 마은혁 후보자가 아직 임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직 8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여야 합의가 없었다면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지금 국회와 최대행 사이에 권한쟁의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결과가 27일 모레 나옵니다. 권한대행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느냐 이것을 놓고 결론이 나오는 건데요. 결과에 따라서 최대행이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인데 만약에 탄핵 심판 선거에 마 후보자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변론 갱신 절차 그러니까 증언과 증거를 다시 인식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선거가 그만큼 늦어질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게 마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임명이 되더라도 선거에 관여하지 않게 되면은 그대로 8명이서 선거를 연기할 필요 없이 그대로 선고를 하게 됩니다. 상당히 복잡하네요.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네, 일단 헌법재판소법에는 헌법재판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종국 심리에 관여한 재판관만이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임명되지 않은 마은혁 후보자의 경우에는 종국 심리에 지금 임명이 되더라도 종국 심리에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설령 지금 임명이 되더라도 아마 헌법재판소는 지금 8인 체제로 결정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에 9인 체제의 결정을 필요로 한다면 다시 변론을 재개해서 종국 심리에 관여할 수 있도록 변론을 다시 열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추가 변론을 열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이 결론을 내리더라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꼭 임명해야 되는 건 아니죠? 어떻습니까? 지금 국회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은 권한의 존부와 범위를 정하는 재판인데요. 이 헌법재판소의 모든 결정은 기속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결정이 내려지면 그 결정을 따라야 될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만약에 권한대행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게 이제 결정 주문 형태로 보면 권한대행이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위헌임을 확인한다라는 주문 형식으로 나올 텐데 위헌임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임명할 의무가 부과가 됩니다. 임명할 의무가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일정을 잘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8명인데 재판관이 8명에서도 선고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탄핵 심판 당시에도 박한철 소장이 퇴임하면서 8명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도 추가적인 재판관 없이 8명이서 선고를 진행을 했고요. 그때도 정당성에 대한 의문은 제기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탄핵 인용이냐 기각이냐를 결정하는 그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겠어요? 일단 탄핵 심판의 경우에도 6명이서 인용 결정을 해야 그 파면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8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9명의 경우에도 6명의 수는 변하지 않고요. 네. 6명의 인용 결정이 있으면 파면이 되고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만약에 5명 이하의 재판관이 파면 찬성할 경우에는 이게 기각이 되고 다시 탄핵 심판이 절차가 종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마은혁 후보자가 재판관에 임명되더라도 선고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게 그 문제될 여지는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엔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심리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금 8인이니까 심리 자체에는 아직 문제는 없고요.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파면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 문제인데 임명되지 않은 후보자는 아직 미임명 상태이기 때문에 네. 종국 심리에 관여한 8분이 그냥 결정을 내려도 무관하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이 열리고 있습니다. 국회 측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이 끝났고 이후에 윤 대통령 측 최종 변론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 정청래 국회 측 법사위원장 그리고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7시 30분을 넘기고 있는데요. 현재 윤 대통령 측의 최종 변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양측 변론은 이제 어느 정도 양측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은 마무리가 되어가는 모양새인데 좀 특징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청구인 측 주장에서 추가가 되고 특이할 만한 사항은 신속한 파면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대통령이 직에 복귀하더라도 국정이 안정된다든지 헌정 질서가 다시 복귀될 수 없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이에 반해서 피청구인 쪽은 그 탄핵 소추 사이에 반대되는 증언을 했던 증인들의 증언을 많이 인용을 하고 있고 또 여태까지 뭐 크게 대두되지 않았던 증거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판결문까지 제출을 하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쟁점도 좀 추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오늘 그 변론이 오후 2시에 시작을 못하고 3시쯤 시작했죠? 그 앞에 무슨 증거 관련된 절차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게 뭐였나요? 나머지 증거 조사한 절차가 있었는데요. 그동안 증거에 대해서 채택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던 증거들 그리고 증거로 채택한 증거들 가운데 어떤 내용인지를 밝히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나머지 절차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현재 그 3시쯤부터 다시 변론이 이제 최종 변론들이 시작이 된 상황이고 이 때문에 1시간 이상 절차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7시 32분을 지나고 있는데 그 오늘 이제 관심이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최후 진술 그리고 윤 대통령 측의 최후 진술인데 우리가 너무 윤 대통령 측 최후 진술만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정청래 위원장의 최후 진술은 어떤 내용이 담길지 좀 관심이 좀 덜한 면도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이 담깁니까? 네, 뭐 역시 예상이 좀 가능한 부분인데요. 일단 탄핵소추 의결을 했던 국회 측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 또 요건을 위반했다라는 점과 그 위반의 중대성 그리고 위반 이후 현재 이 대한민국의 어떤 상황을 강조해서 신속한 파면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청래 위원장 최후 진술은 좀 어느 정도 좀 알려진 바가 있습니까? 기자들한테? 뭐 아직까지 알려진 바는 없는데요. 한 20분 정도 아마 진행이 될 것이다. 이런 20분. 예측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탄핵 심판에서 정당성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직무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고 그것이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걸로 보이고요. 역시 대리인단의 말대로 신속한 파면을 촉구할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과연 윤 대통령이 오늘 무슨 말을 하느냐 관심들이 많은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전망하세요? 그 두 가지 점에서 의미를 좀 부여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사실 법리적으로 최후 진술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건 아까
말씀을 드렸고 첫 번째는 대통령의 현재 심경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표현을 할지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중대성 판단에 있어서 헌법 수호 그리고 국민과의 신임 관계를 어떻게 정리하고 회복해 나가느냐가 관점이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윤 대통령이 내란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데 오늘 최후 진술에서의 그 발언도 나중에 형사재판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어떻게 고려해서 최후 변론을 할지 그게 귀추가 주목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